그래. 자, 요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 지수로그 함수 얘기를 쭉 해보겠습니다. 한 15문제 정도 풀 거고 중간중간 계속 문제 좀 읽을 수 있게, 풀 수 있게 시간 좀 드리고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개형 판단을 좀 해보자. 지수 함수, 로그 함수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는가. 미적분 시간에 조금 했지만 거기서 좀 살을 붙여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지수함수 이렇게 생겼지 않나 싶어. y는 a의 x승 이렇게 생겼는데, 야, 내가 얘를 y축에 대칭을 하면 이렇게 생길 거고, y축 대칭했으니까 a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자, 그 다음에 내가 얘를 x축에 대칭을 하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y는 마이너스 a의 x승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 싶고, 자, 얘를 내가 마찬가지로 y축이 아니라 x축에 대칭을 하면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고 y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 거지. 이 네 가지가 지수함수의 개형이에요.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자, 증가하는데 아볼 증가, 위볼 증가, 감소, 감소, 아볼 감소, 위볼 감소. 그래서 아볼이냐 위볼이냐에 따라서 점근선을 아래에다 두냐 위에다 두냐, 점근선을 아래에다 두냐 위에다 두냐, 요 차이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지수함수의 개형은 총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개형이 총 네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로그 a의 x 이렇게 생긴 거를 내가 y축에 대해서 아니지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고 치면 이렇게 썼을 때 x축 대칭을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자, 얘를 이번엔 y축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으실 거고, 네, 마찬가지로 얘를 내가 y축에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y는 마이너스 로그의 a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생겼다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증가, 위볼 증가, 아볼 증가, 감소, 아볼 감소, 위볼 감소. 그래서 위볼이냐 아볼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점근선을 왼쪽에다 두니 아니면 점근선을 오른쪽에다가 두니 요 차이가 있는 거고, 요 8가지가 그냥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전부 다인 건데, 일단 좀 눈여겨볼 만한 거는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표현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얘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그렇고,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애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y는 로그 a의 x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줘서 로그의 a분의 1의 x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뭐가 옳다 그러다가 뭐 정해져 있긴 하지. 이거는 옳지 않아, 그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얘는 합성함수가 아니라 그냥 로그 함수인 거고, 내가 보기 편한 방법으로 바꿔주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 일단 주의사항 중에 하나고, 되셨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게 그냥 개형인 거고,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얘네들은 일단 중요한 점들을 지나가요. 어떤 점들을 지나가냐면 이런 정점들을 지나갈 거고, 하나만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지수함수에서 여러분이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것 딱 두 가지가 있고, 하나가 정점이고 하나가 점근선인 것 같아. 지수함수의 정점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지수가 0인 점 이렇게. 그 다음에 점근선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그냥 y 뒤에 붙어 있는 그것,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붙은 그것.
미안해. 표현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 y 뒤에 붙은 그것이 점근선이야.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점은 결국은 왜 중요하냐면, 일단 이 정점의 특징, 0,1이라는 지수함수의 정점의 특징. 첫 번째는 모든 지수함수는 이 점을 지나요. 모든 지수함수는 이 점에서 교차해. 교차해. 딱 한 번 교차한다. 이게 이제 지수함수의 정점이 가진 특징이고, 그러니까 모든 지수함수는 이 점을 다 통과하는 거죠. 다른 점들은 공유하는 점들이 없지만 요 점만큼은 무조건 공유하겠지. 요것만 유일한 교점이 될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뭐 이건 별 의미는 없어. 뭔가 이제 터닝 포인트야. 정점은. 정점의 기준으로 개형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차이는 있냐면 여기 0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오면서 기껏해야 0부터 1까지밖에 안 커졌지만 여기서부터는 지수함수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겠지. 그치? 그래서 모양을 바꾸는 점은 아니지만 요 점에서부터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정점하고 점근선 구하실 수 있으시면 될 텐데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정점은 먼저 로그 함수의 정점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진수가 1인 점 주의하셔요. 진수가 0인 게 아니라 진수가 1인 점이고 점근선은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진수가 얘도 진수가 0인 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수함수 로그 함수의 개념이고 뭐 개념은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수어는 개념이 없어. 계속 얘기하지만 물론 조금 더 격가지를 붙이면 제가 그래 빨리 가. 10, 9, 8, 7, 6, 5, 4, 3, 2, 안 되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난 뭘 할 거냐면 대칭 이동 얘기를 했고 평행 이동을 좀 시킬 건데 일반적인 지수 함수는 a의 x-m승 플러스 n 평행 이동이 돼 있을 거고 일반적인 로그 함수는 로그 a의 x-m 플러스 n 이렇게 평행 이동이 돼 있을 텐데 야, 별로 안 중요한 상식 좀 얘기해 볼게. 잘 봐봐. 얘네들은 평행 이동이 된 얘네들은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라고 부르질 않아요. 놀랍지, 그치? 얘네들은 지수 로그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얘네들만 지수 함수, 로그 함수라고 불러주는 거고 얘네들은 지수 로그 함수라고 부르질 않아.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네들은 지수 로그 함수다라고 지칭하지 않는다라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평행 이동이라고 부른다. 그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얘 정점을 얘기해 보자 그러면 정점은 진수가 1인 점 m, 0인 점 미안해 m, 0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얘가 1이 될 테니까 n 플러스 1이 정점이다와 점근선 얘기하시고 그러면 점근선은 y는 n이다. 뒤에 붙어 있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자, 얘 마찬가지로 정점을 얘기하시고 그러면 진수가 1인 점 m 플러스 1, 얘가 이번엔 0이 됐으니까 n이 된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고 점근선은 진수가 0인 점 x는 m이 점근선이 되겠다.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평행이동에 대해서 약간 좀 특이한 지수로그 함수만이 갖는 특징을 좀 얘기를 해보면 잘 봐봐. 야, 지수함수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이 y는 x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y는 kx라고 두면 뭐 아니면 x제곱을 kx제곱 이렇게 두면 당연히 얘하고 얘는 평행이동 관계에 놓여있지 않죠. 그치? 자, 그런데 지수함수는 웃기게도 y는 a의 x승과 y는 k의 a의 x승을 관찰하실 때 이 논리대로라면 이게 당연히 평행이동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확대가 되는 건데 확대 또는 축소가 되는 건데 자 이거는 평행이동이에요. 지수함수에서는 평행이동이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 정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마 와닿으실 거예요. 8 곱하기 2의 x승. 자 얘는 평행이동을 하는 거지. 그치? 얘는 뭐니까 2의 x 플러스 3승인 거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k 곱하기 ax라는 거는 평행이동이 되었다. 얼마큼 평행이동이 되었냐면 k가 얘들아 k가 a의 로그 a의 k죠. 그러면 얘는 실제로 y는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k가 될 테니까 자, 얘 평행이동의 의미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a의 k만큼 이동이 되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아셨죠?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간 걸까 왼쪽으로 간 걸까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없죠. 1보다 큰지 작은지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를 테니까. 자, 그럼 로그 함수 입장에서도 비슷하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y는 로그 AX와 자, 요거는 더 와닿게 보일 거야. Y는 로그 A의 KX는 서로 어떤 관계일까? 평행 이동 관계인 거야. 요거는 조금 더 잘 보이죠? 왜냐면 얘는 Y는 로그 A의 K 플러스 로그 A의 X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얘로부터 Y축 방향으로 로그 A의 K만큼 평행 이동이 된 상태다. 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얘나 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만이 갖는 특수한 평행 이동이니까 평행 이동이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진짜로 개념의 전부이고 이것만 가지고 오늘 문제들을 풀진 않을 거고 조금 더 개념 추가할 건데 일단 이게 다야. 그냥 이거 갖고 문제 푸는 거야. 어. 뭔가 뭐 많이 배워야 문제 풀 수 있을까라는 게 여러분 착각인 거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거 가지고 모든 문제를 그냥 다 풀어낼 거고. 자, 뒤에 문제를 좀 보시면 내 책이 왜 없어졌지? 어떡하지? 책이 왜 내가 없어? 찾았어. 3번으로 좀 바로 가고요. 제가 3번을 풀어드릴 테니까 4번을 좀 한번 여러분 해보시고 3번은 제가 풀게요. 일단 시작이니까. 자, 3번 문항 보시면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야. 하나가 2의 x승이고 하나가 4분의 1의 x 플러스 a승의 마이너스 4분의 1의 3 플러스 a승 플러스 8이고 이게 x가 3보다 작고 x가 3 이상이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냐면 y 좌표가 정수인 정수점의 개수가 몇 개냐면 23개가 되어야 된다. 그러도록 하기 위한 정수 A를 찾으시오. 문제가 심플한데 자, 당연히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건 당연히 뭘까? 응? 뭐해 니네 딱 만나면 아니지. 응? 연속성 판단 체크하셔야죠. 당연히 제일 먼저 만나면 뭐 해야 돼? 연속 판단 하셔야죠. 자, 연속이니까 안 가 볼까? 3 넣어봐. 8이고 3 넣어봐. 이거 지워지니까 8 맞잖아. 그럼 연속이겠네? 자, 그럼 지수로그 함수에서 뭘 판단하셔야 될까요? 개형 판단하시는 거예요. 개형을 스케치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고. 자, 3을 기준으로 왼쪽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자신 있게 아는 것 같아. 이렇게 생겼지. 3일 때 얼마를 지나냐면 8이야. 그리고 x축이 점근선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쵸? 자,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감소하겠지. 그치? 아볼로 이렇게 감소하겠지. 미시 1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야, 잘 봐. 누가 점근선이야? 요만큼이 점근선이지. 그치? 근데 저게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점근선이 요쯤 있다고 치면은 요렇게 생긴 거고 점근선이 만약에 요런 데 있다고 치면 오른쪽 함수는 요렇게 생긴 거고. 자, 요 정도가 이 그래프 개형의 스케치가 되겠다. 그런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면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23개가 나와야 되는데 자, 흰색 함수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흰색 함수가 자력으로 지자력으로 몇 개의 정수점을 가질 수 있냐면 8부터 여기 1까지 해서 8개의 정수점을 지 혼자 가질 수 있지. 그러면 8개를 제외하고 나면 몇 개를 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보충해 줘야 되냐면 23에서 8을 빼면 15개를 오른쪽에서 보충을 해주면 돼. 자, 그럼 파란색처럼 생기면 15개 보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일단 점근선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자, 지금 X축 위쪽에서 결국 정수점이 몇 개 있냐면 요거 한 개에다가
7부터 1까지 해서 14개에다가 그럼 15개에다가 요거까지 합치면 결국 이 위쪽에서 16개의 정수점을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밑에서 몇 개를 더 확보하시면 되겠어요? 7개를 더 확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얘는 제한이 걸리잖아. 점근선 제한이 걸리니까 누구보단 점근선이 커야 되겠어. 마이너스 7보다는 점근선이 이런 게 어려워. 자, 점근선이 일단 무조건 마이너스 7보단 작아야 되겠지. 뭐보단 커야 되겠어? 마이너스 8보단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만약에 점근선이 마이너스 8보다 더 작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더 밑으로 내려가면 정수점이 여 밑에서 8개가 생길 테니까. 자, 그러면 이게 답이겠네요. 그러면 정수자주가 그 점근선이 8-4분의 1의 3 플러스 a가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8 사이에 있으시면 되고 나 같으면은 그냥 요 시점에서 정수 a를 찾으라 그랬는데 객관식이니까 그냥 3번부터 넣겠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푸는 건가요? 물어보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제대로 푸시는 거고 그래도 조금 변형을 하면 자,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에서 아이고야 마이너스 4분의 1의 3 플러스 a에서 여기가 어렵다. 나 이제 머리 안 돌아간다. 지금 마이너스 15가 되고 자, 그러면 4분의 1의 3 플러스 a가 16과 15 사이에 있어주면 되니까 요것도 풀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진짜 찍으세요. a가 될 수 있는 거 딱 보이는 거 뭐 있어? 마이너스 5 정수니까 찍은 거예요. 오버하지 마. 그러니까 여기서 오버해서 로그로 돌리고 있지 말고 아셨죠? 정수 구하래잖아. 진짜 오버하는 거야. 로그로 돌리고 있는 건 아셨죠? 그래서 이 정도 느낌으로 오늘 한번 시도를 해봤고 시작을 해봤고 자 4번이 작년 평가원 9월 문제였는데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한번 해보시고 제가 풀겠습니다. 일단 한 시간 적당히 줄게. 많이 안 줄 거야. 어, 시우, 시우. 아씨, 김명희, 정수,
4번. 야, 그 리라고 써 있는 거는 그 안 푼 문제 있어서 리라고 쓴 거니까 리는 뭐 다시 안 푼 거 하시면 되고, 제가 일단 그 1주차 극한 주간지는 다음 주에 주요 문항 좀 몇 개, 한 세네 개? 그 정도는 해설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지는 어쨌든 제가 피드백 해드릴 거니까 일단 내시고 제가 뭐 몇 가지 해설하면 그거 보고 다시 고쳐서 내시면 돼요. 아직 안 줬어. 지금 이제 좀 이따 다시 줄 거야, 이제. 아셨죠? 그 다음에 그 뭐야, 주택 아니야. 복태는 리라고 써 있는 거는 오답하셔서 다시 내시면 되고. 제시를 보셔야 되는데요? 통과자가 없던데? 미안해. 아무도 통과를 못했어. 어떡하냐? 제시 다 보셔야 돼요. 화요일날 처리하세요. 미안해. 그러니까 그때그때 기준 좀 다를 거야. 근데 요번에는 뭐 니네를 내가 봐줄 수가 없는 게 그 개수 세는 거는 그냥 틀린 거야. 그거는 실수라고 니네가 안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서.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요. 자, 4번 보시면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다. 알겠지? 엄청나게 중요하다. A, B가 자연수다. 대충 푸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평가원 문제는 그렇게 다루시면 안 돼요. 자, 2에 x 플러스 a 플러스 b. 문제 써놓고 얘기했어야 돼. 똑같아, 얘들아. 그냥 그리면 돼. 자, 이렇게 돼야 된대. 해봐, 해석을 해보자. 그래서 A하고 B를 찾으셔야 돼요. 자, 일단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나왔으니까 연속성 체크를 하고 싶지만 못해.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는 전혀 모르겠어. 그럼 개형 판단만 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정확하게 개형을 알아. 개형할 때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거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보시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는 y축 대칭이 x축 대칭을 한 거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그러니까 자, 지금 여기 y는 8을 경계로 해서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지수함수가 내려오고 있었어. 자, 그런데 어디서 끊어냈냐면 마이너스 8이라는 데서 끊어놨어. 자, 그런데 마이너스 8일 때 함수값을 계산은 못해. 왜냐면 마이너스 8을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1일승이라서 마이너스 3의 11승분의 1 더하기 8이니까 8에 근접하지. 그냥 7보다 확실하게 클 거고. 그러니까 정확한 값은 모르겠어. 근데 여긴 어쨌든 8에 근접한 어떤 값이고 구멍이 뚫려 있어.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왼쪽 함수는 그냥 개형만 잡아보시면 개형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증가를 하고 있겠지? 음. 근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는 지금 모르겠어. 자, 그러면 이제 요 집합을 해석해 보시면 이거의 의미가 뭐야? 이거 치역이잖아. K보다 정의역이 K 이하일 때의 F의 치역이잖아. 그 치역에 정수인 원소가 딱 두 개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K의 범위가 요거여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 말은 조건이 하나가 더 숨어져 있어. 그걸 보셔야 되는 게 어떤 조건이 숨어져 있는 거냐면 이 얘기는 모든 K라는 거는 다른 K는 어때야 된다는 거야? 다른 K는 당연히 정수인 원소가 두 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조건이 숨어져 있고 이게 이 문제의 킥이거든요. 그러면 봐봐. 자, 일단은 K가 3하고 4인데 이거 X 값이니까 자, 3하고 4 정도를 좀 표시를 해보자. X가 지금 3이 여기쯤 있고 4가 여기쯤 있을 건데 3 대입하면 함수값 계산이 되잖아. 3 대입하면 7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Y는 7이야. 4 대입이 되잖아. 4 대입하면 5지. 그러니까 여기가 Y는 5야. 그럼 그 사이에 6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6과 만나는 여기는 정수로 딱 떨어지지가 않겠지. 3과 4 사이에 있으니까 그냥 알파 정도라고 제가 둘게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앞에 문제랑 똑같아. 자력으로 흰색의 자력으로 정수 두 개를 만족할 수 있는 걸 한번 볼게. 자, 그러면 K의 범위가 4의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K가 4보다 살짝 작을 때를 볼게. 됐지? 자, 이때 저 치역이라는 저 집합 안에는 무조건 일단 흰색의 자력으로
누구와 누가 들어가 있어? 4보다 살짝 작은 거. 요거보다 왼쪽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정수는 일단 누구하고 누가 있어? 6과 7이 있지. 그러면 6, 7을 제외하고 다른 값이 추가가 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왼쪽에 어떤 함수가 그려져 있 건데 다른 게 추가가 되면 안 돼. 자, 그러면 먼저 내가 뭘 볼 거냐면 자, 똑같이 이것도 귀류법적으로 좀 사고를 할 건데 야, 점근선이 예를 들어서 요 밑에 정수 4가 있을 거 아니야. 점근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요 정도로 생겼다고 쳐봐. 안 되지. 그치? 왼쪽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요 4 근방 요거 왼쪽에서 누굴 포함해? 5를 포함하게 되잖아. 정수 5가 포함이 되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원소가 하나가 추가가 되잖아. 안 되잖아. 두 개만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 점근선. 저 왼쪽 함수의 점근선이 4보다는 위에 있어. 아, 이거 다시 5보단 위에 있어야 돼. 그치? 5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이해하시죠? 하시죠? 5 위로 올라가. 점근선이. 근데 또 어떻게 되면 안 될 것 같냐면 점근선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일단. 응? 그럼 안 되지. 왜? 왜 안 될까? 봐. 이렇게 요 정도로 생겼다고 치자. 만약에 그 점근선이 6이었다고 치자. 만약에 자, 그러면 보세요. 4일 땐 괜찮아. 노란색이 추가하는 정수가 일단 7이 생기는데 요 정도는 아시잖아요. 677은 67이야. 그치? 그러니까 요건 괜찮단 말이야. 근데 어떤 애가 문제가 생기냐면 요 알파를 봐봐. 알파. 알파보다 살짝 작은 요 값에서 치역이 출발한다고 생각해봐. K가. 됐어? 자, 그러면 이거보다 왼쪽에서는 치역에 이미 이 흰색 자력으로는 7밖에 포함이 안 되지. 그러면 노란색이 누굴 포함해줘야 돼? 6을 포함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생기면 6 포함이 안 되잖아. 그러면 다 한 거 아니야? 점근선이 모면 안 돼. 6이면 안 돼. 5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B는 자연수잖아. 점근선이 B고. 그럼 B는 무조건 뭐여야 돼? 5여야 돼. 논리가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거의 다 했어. 자, 점근선은 무조건 y는 5여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건 뭐겠냐면 여기서 일단 위로 올라갈 건데 얘가 올라가다가 어디서 멈출 것인가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8이니까 어디서 멈출 것인가. 자, 그러면 멈춰볼게. 한 번씩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 야, 만약에 요 정도로 멈췄다 치자. 됐어요? 요 정도로 멈추면 안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또 누가 문제가 생겨. 요런 값이 문제가 생기지. 요거 왼쪽에서 흰색 자력으로는 치역을 7밖에 포함을 안 해. 그치? 그러면 이 노란색 6은 반드시 포함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포함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요 함수 값이 무조건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함수 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8에서 저 왼쪽 지수함수 함수 값인 2의 마이너스 8 플러스 a 플러스 5는 무조건 마이너스 6보다는 아이고야 6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쪽 제한이 있어야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쪽 제한을 한번 가져보자. 요 정도까지 올라가도 되나 한번 생각해 보면 요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왼쪽에서 6만 포함을 해주면 되거든. 그쵸? 근데 확실하게 그럼 안 되는 상황을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 되니? 이러면 8을 포함해 버리니까 너무 많이 포함하잖아. 그럼 저기까지는 못 올라가겠네. 그러면 결국은 7보다 또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도 되는지 한번 보자. 만약에 7보다 이렇게 올라간다 쳐? 7보다? 됐어? 될까 안 될까? 7보다 올라가면 왜 안 될까? 그렇지. 다른 K도 생기죠. 잘 보세요. 이게 만약에 7보다 이렇게 올라갔어. 됐어? 그러면 K가 마이너스 8일 때 봐봐. 이때도 마이너스 8 왼쪽에서 치역의 정수가 두 개가 포함이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 얘기는 마이너스 이 7하고 아예 같아져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가 그나마 정답률이 좀 높았던 건 이거거든요. 잘 보세요. 이거를 몰라도 답이 나와. 왜냐면 이거 넘겨볼게. 그러니까 대충 7이라고만 해도 답이 나와. 넘겨보면 1에서 2의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되고 여기에 2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하는 값은 얘가 몇이 되면 돼? 0이 되면 되니까. 그럼 A가 8 나오죠. 그럼 여기 2의 1승이니까 요때는 A가 9가 나오죠. 근데 내가 이미 B를 찾아 놨잖아. 그럼 만약에 이게 답이면 더해서 13이어야 되고 이게 답이면 답이 14여야 되지. 근데 보기에 답이 14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대충 생각해도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던 거거든. 이해되세요? 그럼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뭐야? 여기에 등호가 안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유야. 요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아시겠죠? 이 문제는 이미 한번 나왔던 거니까 거기까지 못 봐도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겠으나 앞으로 니네가 이 문제가 뭐 변형이 되거나 새로운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여기까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물어봤을 땐 정말 섬세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결국은 이 문제는 아주 잘 만들다가 말았죠. 그죠? 보기에 14를 집어 넣어놨어야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면 단답형으로 내거나 그랬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많이 봐준 문제니까 여기까지 사고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5번은 해보세요. 5번 하기 전에 내가 이 얘기는 좀 할게. 미안한데 지금 그 새로 올라온 애들이 좀 더 많아서 이거 한 번만 잡고 가자. 아는 애들은 뭐. 자, 요거 한 번만 얘기할게. 요거 어차피 나 1년 중에 딱 오늘 한 번만 얘기할 거야. 이제 뭐 이제 다른 신입생 이제 난 모르겠어. 오늘 1년 중에 나 요거 이제 얘기 안 할 거야. 자, 요거는 그냥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냥 좀 스킬로 그냥 받아들이고 갈게요. 이제 없어 알겠지? 나 이제 다시 이거 설명 안 해. 자, y는 x제곱, fx는 x제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t, t 플러스 2에서 자, 요 사이에서 fx의 최소값을 gt라 하자. 최대값을 ght라 하자. 고1 문제인데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 그냥 이렇게 좀 풀게. 자, 얘를 내가 ft라고 볼게. 요 친구 ft. 응. 그 다음에 ft 플러스 1을 이렇게 볼게. 여기 ft 플러스 2 왼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 이렇게 볼게.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 변수가 t니까 적당히 만약에 t가 여기에 있었다 쳐. 자, 그러면 여기가 ft 플러스 2여. 저 위에 흰색하고 만나는 여기가 ft야. 근데 최소값을 고르라 그러면 이 값하고 이 값 중에 더 작은 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어떻게 올 거냐면 일단 여기서 요렇게가 일단 GT야. 요거의 개형이 GT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t가 요쯤 왔을 때 여기가 ft 플러스 이고 여기가 ft라서 얘가 더 작으니까 gt가 이렇게 생길 것 같지만 그건 우리들의 착각이고 자, 요 사이에는 모두 있을 거냐면 요 사이에는 아이고 너무 더 가라. 더 가. 자, 요 사이에는 모두 있을 거냐면 예를 들면 f의 t 플러스 1.8 이런 애도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t가 여기쯤 있을 때 이거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작냐 물어보면 파란색이 제일 작아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ft가 이렇게 있을 때 ft 플러스 2는 요 구간 내에서 가장 왼쪽으로 간 거니까 얘가 저쪽으로 쑥 훑고 지나가면서 요 사이에 무수히 많은 함수값들이 찍혀 있을 테니 결국 gt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쯤 왔을 때는 이제 t가 여기에 있을 때 얘가 ft고 저 위에 ft 플러스 2가 있을 텐데 얘가 더 작으니까 아이고 요렇게 된다. 그래서 이 친구가 누구니? gt다. 네? 되셨? 그러면 좀 어려운 걸로 내가 해보면 야 이게 ft야. 야 얘가 f의 t 플러스 2야. f의 t 플러스 2야. 됐지? 자, 여기서 최소값을 골라볼게요. 최소값 더 작은 걸 선택해. 흰색이 더 작아 일단. 요렇게까지 가. 여기까지 가. 여기까지. 이제 내려가. 여기서 봐봐. 요 사이에는 요 선이 요렇게 쑥 훑고 지나갔어. 따라가. 올라가. 얘가 최소값 GT. 최대값 해볼게요. 더 큰 걸 선택하면 돼. 연두색이 더 크지. 따라가.
요 사이에서는 뭐가 있어? 요 사이에 무수히 많은 평행 이동된 애들이 있어. 알겠지? 자취니까 따라가. 이제 뭐 하겠어? 요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 요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내려가는 거야. 다시 위로 올라가겠지. 파란색이 HT. 아셨죠? 자, 요 글귀 스킬은 그냥 수학 전반에 걸쳐서 그냥 계속 나오는 겁니다. 뭐 고1 수학이건 뭐건 상관이 없이 그냥 수원이건 수투건 미적분이건 어디서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정도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요 상황이 되면 그냥 이 스킬을 그냥 쓰시는 게 좋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한다 치면은 그냥 원래 니네가 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치면은 t가 여기 있고 t 플러스 2가 여기 있을 때, 혹은 t가 여기 있고 t 플러스 2가 이렇게 있을 때, 그렇게 나눠서 하시는 게 원래 원칙인데 그냥 요즘은 이렇게 한다. 요즘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괜찮겠죠. 그래서 5번 풀어보세요. 쉽습니다. 2사수지. 노트 못 받았어? 어딨지? 그치, 이 문제는 이 스킬을 쓰는 게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할게. 스킬 쓸게 그래도. 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 그치? 이렇게 생긴 것 같아. 이 2차 함수는 고정이 된 함수인데 로그 함수는 모양이 좀 바뀌겠죠. 왜 그러냐면 a의 값에 따라 a가 커지면 커질수록 a가 양수니까 그래프의 폭이 조절이 될 거란 말이지. 그래프의 폭 자체가 조절이 될 거니까 얘는 높낮이가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난 뭘 해야 되냐면 저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h 저기 gt니까 자, 요거를 오른쪽으로 한 칸 평행 이동한 요런 애 하나 그려주시고 오른쪽으로 한 칸 요 정도 평행 이동한 애.
자, 그다음에 왼쪽으로 한 칸 평행 이동한 그냥 평행 이동할게. 한 칸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 너무 어려운데. 사실 이거 너무 어려운데 요렇게 여기 정확하게 지나야 돼요. 미치겠다. 너무 어려. 씨, 그렇게 됐지. 이제.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은 어떻게 골라주시면 되냐? 최대값이죠? 노란색과 주황색을 보는 거야. 요렇게 따라가시고, 요렇게 따라가시고, 요렇게 내려가시고, 요렇게 올라가시고. 이게 GT입니다. 근데 GT의 최소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거 잘 봐야 된다. GT는 0부터 정의가 돼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이 Y는 5를 왜 그려놨냐면 자, 여기가 0일 때 정확하게 여기가 5야. 아셨죠? 그거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이 함수는 내가 여기는 잘라 버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근데 얘 최소값이 5니? 5가 아니죠. 그치? 그러니까 요만큼이 더 위로 올라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딱 어떻게 생길 때가 답이겠어? 여기 5에 딱 걸칠 때가 A가 가장 A의 최소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 경계겠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그냥 이 정도 그림으로 푸셔도 되는 게 자, 요 주황색 그래프는 내가 오른쪽으로 밀어 놓은 거니까 F의 T-1이 주황색이고 요 노란색 그래프는 내가 왼쪽으로 밀어 놓은 거니까 F의 T 플러스 1이야. 얘네 둘이 만나는 t값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야, 당연히 지금 잘 보시면 주황색은 무슨 함수야? 2차 함수고 노란색은 무슨 함수야? 로그 함수잖아. 당연히 이게 연산이 되진 않아. 그 연산이 되진 않으니까 뭘 찾아주시면 되냐면 결국은 어차피 잘 봐. 잘 봐. 어차피 이 값들이 지금 몇이 돼야 되냐면 5가 되면 된단 말이지. 이 값이 5가 되면 되는데 뭘로 풀어야 돼? 얘들아? 주황색이 5가 된다로 풀어야 돼? 노란색이 5가 된다 풀어야 돼? 주황색이지. 주황색 2차 함수니까. 그래서 그거 계산해 보시면 t가 6일 때가 되거든요. 되셨죠? 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결국 F7이 5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F7이 5가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7 넣으시면 A 로그 4의 2가 5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A가 10일 때가 물론 이게 부등식을 세워야 되지만 그냥 어차피 최소값이라는 건 경계에서 나올 테니까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이건 이 풀이가 더 어렵긴 하거든. 그냥 TT 플러스 1을 움직이는 게 이게 조금 더 나아. 근데 그냥 연습해보라는 의미로 그냥 제가 이렇게 풀었고요. 됐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6번도 수능 문제인데, 음, 자, 여기 24학년도 수능 21번 문제고, 자, 6번은 26학년도, 아이고, 씨, 오래잖아, 그거. 23학년도 수능 21번 문제인데, 자, 요것도 배경 지식 하나만 설명하고 너네한테 풀게 시킬게. 잘 봐봐, 얘들아. 배경 지식. 절대값의 y는 절대값의 fx-k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논해 볼게요. 요거 좀 논하시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수학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얘기고 그냥 어떤 정도로 내가 해볼 거냐면 자, 요 정도 y는 fx가 그려져 있다고 치자. 그리고 y는 k가 여기쯤에 있다고 치자. 야, 그러면 fx-k라는 거는 여기서 빼기 k하고 여기서 빼기 k 하면 얘가 x축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 이 명령어, 절대값의 명령어는 이 x축에서 접어 올리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접어 올리면 개형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요렇게. 그치?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요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요 절대값 그래프는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x축을 도입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발이 하고 그냥 무조건 y는 ky와의 교점에서 그 교점에서 뭐 하면 된다? 접어 올리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걸 이용해서 문제 푸시는 거예요. 시작.
hx를 내가 3x의 플러스 2승이라고 할게. kx를 로그 2의 x 플러스 4 정도라고 할게. 그러면 내가 그려야 되는 fx는 절대값 hx 마이너스 n이고 절대값 kx 마이너스 n이야. 이게 0보다 작을 때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그럼 이 명령어는 결국 뭐냐면 h와 k를 그려놓은 다음에 y는 n과의 교점에서 두 함수를 그냥 접어 올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 그리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려보시면 뭐 개형 판단하고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너무 쉽게 줬으니까. 이렇게 생겼어. 왼쪽. 함수값 얘가 안 가지고 있지. 여기 9고 구멍 뚫려 있고 자, 요 함수는 2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로그 함수가 될 거고. 그치? y는 n과의 교점에 접어 올리시면 되는데 자, 우리 지수로그에서도 했지만 n이 자연수야. 자연수 관찰은 당연히 n이 1부터야. 물론 이 문제는 n은 1부터 하고 있으면 조금 감이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1부터 해보시면 만약에 n이 1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거 접어 올릴 때 요만큼의 간격이 1이니까 정확하게 어디까지만 접어 올라갈 거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접어 올라가겠지. 다른 건 변화가 없고. 자, 그러면 얘하고 어떤 t하고 교점수가 4개가 돼야 되는데 4개가 되지 않아. 그럼 n이 1일 때 안 돼. 자, 그러면 n이 2일 때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2가 되면 똑같잖아. 어차피 얘만 접어 올라가니까. 그치? 그런 다음에 n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번엔 얘도 접어 올라가고 얘도 접어 올라가니까 교점수가 4개인 순간이 존재하지. 그럼 n이 몇부터 가능한 거야? 3부터 가능하고 쭉쭉쭉 가다가 요 9 전까지는 어차피 얘도 접어 올라가고 얘도 접어 올라가니까 4개인 순간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8까지 확실하게 가능한데 9가 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 이번에는 9가 되면 얘만 접어 올라가고 얘도 접어 올라가긴 하지만 그냥 요게 통째로 접어 올라가는 거니까 이제 교점수가 4개가 될 수가 없지. 이게 답이다. 가덤 몇인가? 이거 야 어렵다. 33인가? 이 정도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좀 나온 지 돼서 학교 시험에서 좀 진짜 감없는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변형할 때 있어. 짜증나. 이렇게 변형할 때 있거든? 그러면은 뭐 명복을 빌어요? 그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때는 뭐 그냥 천천히 잘 그리셔야죠. 다른 문제가 된 거야. 그러면 저렇게 바뀌었으면 하셨죠. 그냥 다른 문제지 뭐 이게 그러니까 전혀 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는지 잘 모르는 거지.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다음에 7번이 정말 그냥 미친 듯이 중요한 문제라서 요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해버리면 끝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딱 10분만 쉴게 지금.